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삶의 무게를 짊어진 중년 남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3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시점에 이것저것 다 갖춘 것 같지만 문득 되돌아보면 자신이 과연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궁금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새로운 형태의 고민이 솟아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마냥 돈만 잘 벌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막상 금전적 여유를 어느 정도 갖추고 보니 정작 내 옆자리에 앉을 사람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질 때가 오고 맙니다. 아직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이던 20대에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잘 나가면 분명 누구든 내 곁에 있고 싶어 할 거야. 스스로를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몰아넣고 사람이 아니라 숫자나 스펙에만 매달린 적도 많으셨을 테지요. 그랬던 시절에는 연애든 사랑이든 그런 감정의 영역은 모두 나중 문제라고 치부하며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30대 초반에서 중반을 향해 가는 무렵 이제야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전망이 만들어져 차도 한 대 장만하고 어느 정도 위치를 다지게 되었는데 과연 그 삶이 그렇게 로맨틱하고 달콤하기만 한지 의문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나요? 애써 비싼 차를 뽑고 나면 그 안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지만 막상 조수석에 앉은 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감이 잡히지 않아 그저 묵묵히 도로 위를 달리기만 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도구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엔 일터에서 상사의 요구에 모두 맞춰야 하고 퇴근 후에는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하며 밤에는 또 아내나 연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써 웃고 애써 튼튼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말 그대로 바쁘고 피곤하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공허한 삶에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왜 여자들은 너무 현실적이지? 라고 불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작 자신을 너무나 돈벌이 기계 혹은 편의점 상품처럼 가격표를 붙여놓은 존재로 전락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돈이 물론 필요하지만 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돈같이 공식에 가둬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상 누군가가 내게 호감을 보이는 이유가 진정 나의 인간적 매력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재력이나 자원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나 연애는 결코 단순히 물질만 능주의로 이룰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특히나 젊은 시절 20대 중후반이야말로 다양한 만남을 통해 사람과 감정을 교류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회적인 기술을 익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성에게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다시 웃으면서 다음을 기약할지, 말 한마디를 어떻게 예쁘고 흥미롭게 건네야 하는지, 일상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를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제스처나 말투, 시선 처리는 어떤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젊은 시절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소중한 인간적 역량입니다. 그런데 돈벌이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 과정을 전혀 밟지 못했다면 마흔에 접어든 뒤 비로소 이제 연애를 좀 해볼까 라고 마음먹어도 어색함이 급습해옵니다. 더 나아가 만약 결혼을 했다가 이혼까지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나는 이제 자유다. 이왕이면 나보다 훨씬 젊고 매력적인 20대 파트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막연한 환상을 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경험한 본인은 동시에 상대방의 계산법도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 재혼이나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는 경우 거기에 수반되는 이해득실을 생각하게 되어 감정이 예전처럼 순수하게 마구 폭발하지 않습니다. 순수함을 갈망하는 것 자체는
어쩌면 사치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마치 젊은 시절에 한 번도 목돈을 모아본 적 없는 사람이 나이 들어 갑자기 이제부터 집이라도 살까 하고 덤볐다가 여러 가지 현실 장벽에 부딪히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돈 많이 벌었으니 괜찮을 거야. 그러나 과연 상대방은, 그리고 본인은 진정 그 돈만으로 나머지 인생을 전부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결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사람의 관계는 복합적입니다. 화려한 자동차, 근사한 저녁 식사, 고급 와인, 호화로운 여행도 때로는 중요하고 매력적인 요소이지만 결국 밤이 깊어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작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순간 상대방이 보는 것은 내 세련된 옷차림과 굴곡 없는 재력만이 아니라 내 목소리의 떨림, 미묘한 감정 기복, 실패에서 배운 교훈, 누군가에게 들었던 상처와 치유 이야기, 혹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웃을 줄 아는 여유 등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진심으로 돈은 춘약이고 감정지능은 두뇌라는 말을 곰곰이 되새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실제로 인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나의 인간성을 증명해주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매달려 있는 그 돈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 삶의 의욕과 애정을 파괴시킬 만큼 나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서 동시에 내 감정 지능, 즉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소통 능력, 사회적 예의, 유머 감각, 때로는 무작정 한바탕 웃어버릴 수 있는 여유로움 같은 것들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물론 2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사회 진출을 앞두고는 스펙을 쌓아야 하고, 직장에서는 인정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때로는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연애를 하고 대인관계를 넓혀가는 일이 어찌 보면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모든 인간적 시간을 제물로 바쳐가면서 쌓은 돈이 정작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되면 그다지 재미와 감동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목격할 때가 옵니다. 결국은 외로움이 밀려오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사라져버리니 그 돈의 가치는 마치 손에 쥐고 있는 모래처럼 새어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 더 구체적으로 연애와 사랑은 우리의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시간의 투자와 체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도 해보고 거절도 당해보고 어색한 상황에서 한마디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보기도 하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 모든 과정은 내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단계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은 한순간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연습해온 사람들이 나중에 빛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30대 중반인데 20대처럼 여러 사람과 만날 기회도 없고 모쏠처럼 낯가림이 심한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두렵더라도 동호회나 스터디 모임 같은 곳에서 사람들과 가벼운 말 한마디를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아보는 겁니다. 옷차림도 그동안은 무조건 편한 것만 추구했을 줄 모르지만 한 번쯤은 피트가 잘 맞는 셔츠나 깔끔한 구두를 신어보시고 거울 앞에서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러는 게 좀 오글거리는데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새로운 국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시간을 분산하십시오. 자신을 위한 투자는 꼭 부동산이나 주식, 비트코인만이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땀을 흘려 근육을 만들고 동시에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내성적이었던 부분을 깨부수고 혹은 너무 공격적이었던 태도를 다듬고 그렇게
자기관리와 대인관계 능력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이가 들수록 외적 매력과 내적 매력이 균형 잡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이런 진리를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예컨대 프로젝트에서 인센티브를 얼마 더 받는다거나 집을 한 평이라도 더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고 습관화되면 마치 나는 평생 돈만 벌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감정적으로 메마른 채로 인생을 보내게 될까 봐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조화와 균형입니다. 맛있는 미식도 즐길 수 있고 길거리의 소탈한 포장마차, 음식도 맛깔나게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남성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는 내가 돈이 많으면 자연스레 이성도 따라온다는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 열심히 공부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던 것과도 비슷한 착각입니다. 물론 돈과 공부 모두 인생에 있어 큰 무기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준비물에 가깝지 결코 목적지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학벌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게 아니듯 재력이 높다고 해서 사랑이나 믿음을 곧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께서는 돈은 근육, 감정, 지능은 뇌라는 문장을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근육도 단련해야 힘이 세지듯 돈도 불려야 합니다. 하지만 뇌가 제 기능을 못하면 그 근육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감정 지능이 부족하면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아도 결국 삶의 커다란 부분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매력을 느끼는 지점은 그 사람의 재력뿐 아니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온기, 대화의 재미, 따뜻한 공감, 적절한 유머,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신감, 그리고 삶을 즐길 줄 아는 여유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30 중반이 넘어서 나 이제 뭘 해야 하지? 하고 고민이 시작되신다면 아주 늦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사람과 부딪히고 소통하고 실수해보고 배우고 다시 시도해보면서 시간을 들여 관계를 맺는 작업을 해나가면 됩니다. 사소한 대화 소재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취미에 함께 발 담가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귀 기울이며 존중하고 혹시나 거절당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웃으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태도를 키우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젊었을 때부터 실천했어야 할 일들을 지금부터 다시 차근차근 쌓아올리는 과정이 되겠지요. 요컨대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삶의 한 부분으로서 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전부 대변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돈에만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기계처럼 굳어버려 인간관계라는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세계에서 겉돌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만약 돈을 벌면서도 동시에 내 감정 지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매너, 공감 능력, 그리고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방법 등을 성실히 익혀나간다면 조금 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으로서 타인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중년이 되어서도 활기차게 삶을 영위하며 인생을 즐기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일을 할 때는 치열하게 하되 사람과의 교류나 개인 취미 혹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주말에는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혹은 음악 감상이나 전시회 관람 등 자신을 풍부하게 해주는 활동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즐거움과 통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과 대화하는 소재가 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더 넓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게 만들어주지요. 그런 분들은 본과 인간관계를 동시에 잡으려면 그저 시간이 좀 걸릴 뿐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말이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고 그에 맞춰 노력하는지입니다. 만약 오로지 돈만 벌고 싶다면 그것 역시 여러분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만 치닫다가 어느 순간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함께 웃고 떠들 친구도 정을 나눌 연인도 진솔한 대화를 나눌 가족조차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때는 이미 수많은 기회를 잃어버린 뒤일 수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는 건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 아직 30대든 40대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조금씩이라도 수정하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미 늦었어. 아이도 있고 아내와의 관계도 별로고 더 이상 새롭게 뭘 해볼 엄두가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늦었을까요? 관계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혹은 친구 관계든 꾸준한 노력과 대화를 통해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무뚝뚝하게 굴던 분이 오늘 저녁이라도 깜짝 이벤트로 꽃 한 송이 건네고 진심을 담아 늘 고맙다 한마디를 전한다면 그 작은 시도 하나가 추억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예상보다 훨씬 유연하고 가끔은 사소한 변화에서부터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곤 합니다. 만약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더더욱 기회는 넓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혹은 조건이 어떻다고 주저앉지 말고 자신을 가꾸고 세상의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어색하더라도 자신을 홍보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거절당하고 또 웃고 다시 도전하면서 인간관계의 폭을 천천히 넓혀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술자리나 회식 자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취향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독서 모임, 맛집, 탐방, 가벼운 등산, 영화, 동호회, 예술체험, 봉사활동 등등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플랫폼과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데도 지치고 인간관계는 어렵고 거기에다 나이가 드니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요.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땀을 흘려서 힘들고 숨이 가빠지면 그동안 머릿속에서 온갖 잡생각들이 줄어들고 몸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세트, 두 세트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조금씩 단련할 때마다 그 희열이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몸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아, 이건 내가 해낼 수 있어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 에너지가 대화와 표정에 배어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는 돈으로만 측정될 수 없는 또 다른 자산, 즉 건강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꿈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루하루가 빠듯하고 대출 이자와 아이 교육비, 집안일, 회사 업무가 산더미 같아서 자기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다시 업무를 보고 퇴근 후 휴식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잠드는 패턴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패턴 중 아주 작은 부분, 예컨대 하루 15분 또는 30분만이라도 기꺼이 나에게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고 조금이라도 책을 읽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조금이라도 대화 상대와 감정을 교류하는 데에 시간을 쓰면 어떨까요? 그 작은 쌓임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믿어보시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는
오히려 남들이 20대 때 미리 경험한 연애 기술이나 사회생활의 요령을 30대, 40대가 되어서야 깨우치고 하나둘씩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미 자라버린 나무가 다시 싹을 틔우려 애쓰는 모습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원래 그렇게 서툴고 느리게 성장해 나가는 존재 아닐까요? 늦게 배운 만큼 조금 더 절실하고 진솔하게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연을 만난다면 그 인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깊이 있는 유대감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40대 중년의 남성인 내가 이제 와서 뭘 어쩌란 말인가라는 자괴감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은 결코 나이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나를 알리고 다가가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재정비해서 도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좌절도 하겠지만 그 좌절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배움을 얻는 통로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만 있는 인생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난 돈이 제일 중요하라고 결론 내리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시니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결국 인간이고 인간의 삶은 복합적인 욕구와 감정으로 구성됩니다. 물질적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했다면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감정적 교류와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본성을 무시한 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께서 이 글을 통해 용기와 동기를 얻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이미 30대, 40대, 그 이상이라고 해서 늦지 않았습니다. 돈이 중요하고 돈을 벌어야 생활이 가능해지는 이 현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누군가와 함께 즐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정 지능을 높이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폭넓게 경험하면서 때때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여유를 갖는다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다채롭게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년이 되었든 아직 청년이든 혹은 이미 노년에 가까우시든 모두가 각각의 자리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태도 하나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될 수도 있지요. 어쩌면 20대 때는 그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을 줄 모르지만 중년이 되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한번 엇갈리면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강식, 작은 배려나 존중의 제스처,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 어떻게 경청하는지가 결국 그 사람의 인간적 품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물질적인 가치가 부각되는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얘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돈과 지위만 줬다가 몸과 마음을 혹사시켜버리면 결국 내 존재 자체가 소모품처럼 느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정 지능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 진솔한 대화에서 오는 소통의 기쁨,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웃음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조금씩 쌓아올린 경험과 태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간단한 인간관계부터 점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직장 동료나 오래된 친구에게 최근 어떻게 지내는지 혹은 고민은 없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가벼운 안부 전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때로는 의외의 계기가 되어 새로운 소통 창구를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아는 사람이 곧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 인연들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지금 다른 국면에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면 충분합니다.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에게 억지로 다가가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표현하며 어떻게 사람에게 다가가는가입니다. 그 태도와 방식이 쌓이고 쌓여 내 인격적 매력이 되겠지요. 또 결코 다른 이성을 대할 때 이제부터라도 본만 보여주면 되겠지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금전적 여유를 이용해 상대에게 호감을 사려고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적당한 선에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작은 선물을 건네는 것은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관계는 피상적인 거래 형태로 머물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내 진심을 보여주지도 못한 채 상대방의 반응도 진실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씁쓸한 만남겠지요. 그렇기에 천천히 깊어지는 대화, 진정성 어린 관심, 그리고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더 중요해집니다. 거절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거절이 없으면 만남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기 어렵습니다. 실패를 경험해야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숙함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서투른 사람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 언젠가 이를 알아봐주는 이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언젠가를 기다리는 동안 포기해버리거나 조급함에 무리수를 두는 태도이지요. 인간관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만큼 값지고 흥미로운 것도 없습니다. 일과 사업에서 성공을 거둬도 결국 삶의 하이라이트는 사랑하는 이와의 추억, 친한 친구들과 주고받는 유머, 가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식사, 그리고 때로는 뜻밖의 사람들과 형성되는 새로운 연결에서 비롯되지 않던가요. 이 모든 것이 물질로 환산될 수 없는 영역이기에 더욱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감정 지능을 계속 갈고 닦아야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30대나 40대 혹은 그 이상이지만 아직도 인생의 재미와 사랑을 되찾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혹은 이 글을 함께 나누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누구나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지만 그 와중에도 작고 소소한 변화부터 시작한다면 언젠가 분명 더 큰 행복을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 새롭게 사랑하고 새롭게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혹시 가정을 이루고 계시다면 배우자와의 소통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누구나 결혼 전에는 설렘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소한 말다툼으로 서운함을 키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사랑의 온도는 차츰 내려가고 관계는 형식적인 틀 안에서 유지될 뿐 깊은 교류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더 이상 감정이 없다는 말로 상황을 정리하려 듭니다. 하지만 정말 감정이 사라졌는지 혹은 감정을 되살릴 노력을 해본 적은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관심, 작은 칭찬, 작은 배려가 의외로 상대방에게는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소한 다툼과 갈등을 누적해왔다면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진심 어린 화해의 제스처를 시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도 고생 많았어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하루 종일 지쳐있던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드는 함정에 빠집니다. 하지만 애초에 왜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됐는지, 서로에게 가졌던 애정과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기며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결국에는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일 수도 있지요. 다만 그 과정에서라도 나는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고 어떤 점에서 상대방에게 실망을 안겼는가를 성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누가 잘못했다, 누가 더 큰 피해를 봤다는 식의 게임으로만 접근하면 결국 상처와 앙금만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인간적 성찰과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스스로를 조금 더 성숙한 존재로 바꿀 수 있다면, 설령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경험은 인생에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박탈당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실수를 수도 없이 해봤고 실패를 맛보기도 했으며 때로는 성공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 모든 체험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는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 맞이할 관계나 일에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지, 심리적으로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지점부터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30대, 40대, 그 이상의 나이라도 여러분의 마음만은 언제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 지능을 높이려면 우선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가치관,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역시 나를 존중해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는 만큼 받는다는 말이 흔히 쓰이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일정 부분 적용되는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기부가 언제나 보답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진정성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러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삶의 큰 허무함과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금전적 가치 외에도 인간관계나 감정적 충만함, 배움과 성장 같은 다채로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달리기만 한다면 언젠가 돌아봤을 때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은 쓸쓸한 현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이라 해도 지금이라도 감정지능과 인간관계에 조금 더 투자해보는 것, 그것이 곧 내가 미래에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막 20대나 30대 초반을 지나고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 실천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풍성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